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92회 2부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 영화 아가씨 이야기 했는데 최고 점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1부 할 때 당이 떨어졌더라고요. 가서 왜요? 콜라를 한 캔 따가지고 마셨는데 다 마실 때까지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 당이 떨어져 있었나 봐. 네. 어지러지라고 말이 잘 안 나왔었는데 진짜 그랬나 봐요. 알겠습니다. 저 아재들 진짜 여기 당 떨어지고 여기 약 먹고 있고 얼마 안 남았어 인마 너도. 힘듭니다. 네, 다 됐어 오창석이도. 30대 초반 해봤는데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야 얘도. 남아 있을 때 더 그럼 불태우겠습니다. 이제 너도 좀 있으면 슬슬 하루에 3번 힘들어질 때가 있어. 와 이제. 진짜? 그럼 안 돼. 하루 3번은 뭘 기준으로 하루 3번인 거예요? 코어 아니 2번. 하루 3번요? 끼니요. 끼니. 식사 3번을. 식사 3번. 그래.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체력 소진 엄청 돼. 자, 2부에서는 영화 캐롤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업 그리고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제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 끝까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캐롤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죠. 케이트 블란쳇. 역시나 이 영화에서도 돌루겁에도 또 블란쳇이 나오잖아요. 네. 전혀 다른 네, 이미지죠, 진짜. 완전 다른 연기를 네.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정말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루니마라도 매력적이긴 한데 나 루니마라 보면서는 자꾸 저기 토르 동생 생각나가지고 토르 동생 걔 누가 키 크네. 아 진짜요? 로키? 톰 히들스턴? 어머. 걔가 생각났어? 걔좀 미들스턴이야 히들스턴. 히들스턴. 약간 자꾸- 비슷한 느낌이 있긴 약간 이렇게 있는데. 살짝 네, 모여가지고 살짝 몰린 느낌이 어. 자꾸 그 생각나더라고. 닮지 않았어? 뭐야? 절벽. 이러면 약간 아무데나 그렇게 닮았다는 혐오의 느낌 눈빛을 쏴. 전혀 안 닮았. 가 이스타필도 가라고. 진짜 해.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가 아니라 갔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어. 제발 가.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좋대. 거기 다 남자래. 설레서 일 못해. 혼자나. 설레서 일 못해. 여기서도 일을 안 해 너. 큰 차이 없어 가. 그러네. 어디서 일을 안 하는 것 그렇지. 같아. 기왕이면 설레서 일 못하는 게 낫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쁘지 이불이라도 좋아야지. 않네요. 그래. 자, 그래서 아가씨와의 공통점이 참 많은 영화입니다. 일단 소설 원작이 있다는 점도 닮아 있어요. 예, 여성 영화이고 퀴어 영화라는 점도 닮아 있지만, 자 줄거리 소개는 손문선 씨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줄거리 진짜 날로 먹겠네요. 내용이 없어 이거. 여행 진짜. 갔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이거 끝이잖아. 약간 예전에 그 케이블에서 나왔던 롤러코스터식 정 줄거리 하면 여자 만나요? 여자 좋아해요. 딸 못 만나요? 둘이 같이 여행을 가요. 섹스를 해요. 일어나 보니 한 명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6개월 못 봤어요. 다시 만나 행복해요. 끝이잖아. 너도 안 해도 되겠네. 끝났네. 끝났어요. 그렇네요. 근데 언니는 지금 거의 한 장 반을 가져왔는데. 한 장 정도 되네요. 네, 아니, 저는 줄거리 항상 비슷한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캐롤이라는 여자와 테레즈라는 여자의 그냥 사랑 얘기입니다. 근데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뭔가 어려운 사랑 얘기는 항상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의 첫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테레즈가 이제 루니 마라가 연기한 여자이고요. 테레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가 어린 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캐롤은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역할이고요. 캐롤은 딸한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테레즈랑 만나게 되는데 이미 첫눈에 테레즈가 캐롤에게 강렬하게 사로잡힙니다. 네 하트 뿅뿅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관객들도 똑같이 느껴요. 캐롤이 상당히 원숭미 넘치는 그런 나이에 뭐 재력, 교양 모든 걸 갖춘 여자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퍼 자켓을 입고 있으면 눈이 뜰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너무 사고 싶더라. 그 딱 면말이잖아. 봐도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 네. 에코퍼가 아니잖아. 딱 봐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약간 그 외모도 그렇지만 캐롤의 어떤 목소리 맞아요. 그리고 아주 느릿한 그런 말투 네, 이런 분위기. 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억양이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 맞아요. 너무 고급진 느낌이 딱 나는 그런 네. 억양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씨하고의 공통점을 계속 얘기하는데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도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느낌이 같아요. 있어요. 루니 한 마라가 번에 훅 여기서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 네, 보자마자. 루니마라가 또 호흡을 잡죠. 어. 이렇게 잡아요. 예. 이때 이제 캐롤이 장갑을 카운터에 두고 가는데 아 이거 누가 봐도 작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작전이죠. 작전이죠. 작전이지. 저는 우연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에이. 아니 너무 순수하게 영화를 왜 그러시는 보시는 거죠? 갑자기? 그래야 좀 뭔가 더 아름다워 보여. 이 영화를 너무 애정해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불편했는데 이 장갑 시점. 두고 네, 간 게? 너무 작전 같아서. 네네네. 나이 근데 차이도 뭐 많이 사실 나고. 이게 뭐 이성이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처음 호감 느껴서 이 작전 들어갈 때도 거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죠. 네. 100%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테레즈가 이 장갑을 돌려보내고 캐롤이 감사 표현으로 점심을 사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처음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부터 너무 숨막히더라고요. 너무 같이 떨려가지고. 네, 그 작전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그 부분이 그 장난감 열차를 아이를 준다고 사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걸 갖고 노는 장면이나 선물하는 장면은 없어요. 네. 그냥 계속 케이트 블란쳇만 보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루니마라가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그냥 그거 기차를 보거든. 그러니까 루니마라한테 처음에도 케이트 블란쳇도 반한 거야. 그래서 배달 시켜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주소를 남기고. 그래서 장갑도 두고 간 거다. 난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처음 만남을 하고 서로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1950년대인데 당시 미국에서 동성애는 거의 이제 정신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미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는 거를 좀 알고 보면 좋고요. 그리고 캐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음.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더 큰 장애물이 바로 캐롤의 남편 하지입니다. 음. 캐롤은 남편하고 이혼 조정 중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캐롤은 이혼을 하고 싶어하고 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케이트 블란쳇이 마누라한테 쉽게 놔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캐롤이 테레즈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요. 딸하고 셋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이닥쳐가지고 네, 지금 당장 딸을 데리고 플로리다로 가서 휴가를 보내야 된다. 막 독촉을 해요. 근데 캐롤이 좀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딸만 보내려고 하는데 너도 지금 당장 차에 타라. 왜냐면 같이 가야 남편은 된다. 처음부터 둘 다 데려갈 그쵸. 생각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옥신각신하다가 캐롤이 거절을 하니까 남편이 지금 저 여자 때문에 또 그러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테레즈를 의심합니다. 네. 아직 그런 사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초기였잖아요. 썸 단계였지 썸. 썸 초입 단계. 네, 그래서 어쨌든 캐롤 이렇게 미니까 남자가 풀썩 자빠지죠. 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남자 쪽이 어떤 이 둘의 관계에서만 남자 쪽이 더 약자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의리였죠.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물론 시대상으로는 철저하게 캐롤이 의리지만 적어도 이 둘의 감정 상황에서는 카일 챈들러가 연기한 남편이 의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딸만 데리고 떠난 후에 이제 좀 치사하게 나오죠. 그쵸. 갑자기 공동 양육권 갖기로 했던 걸 취소하고 단독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캐롤이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캐롤이 동성애자라는 걸 빌미로 이렇게 그렇죠. 던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아이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롤이 너무 심란해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요. 이때 테레즈한테 함께 나랑 떠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데 테레즈는 약간 이제 순수한 만큼 또 거침없습니다. 기다리고 바로 있었어요. 오케이 하고 떠나요 같이. 그 전에 이제 그 사라 폴슨이 연기한 그러니까 아마도 최초의 캐롤의 첫 번째 동성애 파트너였을 거예요. 네, 에비. 그렇게 나오죠 영화 속에서. 네, 그래서 에비는 요즘에 이제 다른 여자를 보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음험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동성애자들끼리는 그런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뭐 나랑 M장이랑 아니지 우린 그럴 나이가 지났지. 창석이랑 창석이 친구랑 앉아가지고 나 요즘에 만난 여자 있는데 어디서 일하는 어떤 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라 폴슨이 한번 뜯어 말립니다. 너 걔한테 너무 안 좋은 짓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둘이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다가가게 되고 알게 되고 깊은 관계까지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 또 약간 집요하게 나와요. 사설 탐정을 붙여가지고
탐정이 캐롤과 테레즈를 도청하고 사진을 네. 몰래 찍어가지고 이 증거를 남편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캐롤이 어쩔 수 없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테레즈를 두고 떠나죠. 네. 첫 정사하는 그 순간을 녹음을 했지. 그렇지. 하필이면 또. 근데 테레즈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 첫사랑이라고 해도 너무 막 그런데 아직 어리고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시련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좀 꿋꿋이 견뎌내면서 자기가 갈 길을 가고요. 캐롤은 딸 때문에 좀 자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려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부정하고 산다면 딸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라는 네.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혼 조정하는 자기야 쩔죠. 사실은 첫 섹스를 못 입고 있는 건데. 그 멋진 장면을 어쨌든 갈 거였는데 좋은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명분 찾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약간 느낌이 스고이 하루 이후로 이렇게 복수전이 벌어지지 아니요, 나 이 영화 않을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저는 이 영화 아니요, 이따 얘기합시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혼 조정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폭탄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좀 딸을 위해서 이제 욕심을 좀 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양육권은 포기하지만 접근권만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테레즈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테레즈는 이제 둘이 다시 만나거든요. 그때 좀 잠깐 혼란스러워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다시 만나야 되나 어떻게 되나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데 금방 깨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캐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친구들 파티에 갔다가 다시 캐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호텔 연회장에서 테레즈가 캐롤을 발견하고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시선을 마주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전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보긴 했어요. 좋은 영화인 건 알겠는데 만약에 저는 좋은 퀴어 영화였다면 남녀로 이야기를 바꾸 스트레이트하게 남녀로 이야기를 바꿔도 그 이야기가 불편한 지점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케이트 블란쳇을 남자로 바꾸잖아. 그야말로 돈 많은 남자의 갑질 연애 스토리야. 맞아요. 이 부분이 너무 불편했어 나는. 저도 그게 안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캐롤은 이미 경험자고 연륜이 있는데 테레즈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테레즈 같은 애들 둘이 만나는 확률보다 이렇게 뭔가 경험 있는 사람이 그쵸. 처음인 사람을 리드해서 만나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랑을 리드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하는 행동 그 이후에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너무 일방적이야. 그런 건 약간 있었어. 저는 이게 새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새끼에서 양조위가 그 여자 이름 뭐냐? 장치, 예. 장치 나도 계속 탕웨이. 왜 이렇게 두 사람 헷갈리지? 나도 맨날 헷갈려. 리즈 때. 탕웨이랑 난 심지어 그 본인한테 진짜 바꿔 부른 적도 있어. 진짜? 우리나라 왔을 때. 진짜로? 타기한테 장치라고 하셨어요? 어머. 탕웨이가 성격 좋다. 그걸로 그냥 넘기는 거 네. 보면. 근데 뭐 한국 발음은 틀리니까 몰랐을 거야 아마. 어쨌든 근데 이제 처음 까먹었어. 탕웨이랑 섹스를 할 때 네. 되게 폭력적으로 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세 번의 관계를 네. 통해서 그 관계가 동등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잖아. 과정 보여주죠. 근데 이 영화도 세밀하게 보면 있어요. 그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보이고 중간에 이제 나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보면서도 이 영화랑 비슷하다는 느낌 받았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는 그냥 그 남자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그래서, 성장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랑 다르다는 게 뭐냐면 M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그 나이 많은 그 남자가 떠나잖아요. 얘를 버리고 네. 어쨌든 뭐 사랑을 진짜 했든 안 했든 버리고 나서 그냥 그 어린 그 남자의 약간 사랑의 열병 그 성장통처럼 느껴졌다면 이 영화는 결말이 그래도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로 끝이 나니까 더 좀 오히려 불편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보면 분명 연애에서도 그게 뭐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어쩔 수 없는 권력 관계라는 게 연애에서도 분명 존재해요. 네. 실제 연애에서도 분명 존재하고 존재하죠. 완벽하게 동등한 관계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하는데 연출하는 방식이 있어서 브로크백 마운틴은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애달파하고 한 사람은 계속 뭐 바깥으로 빙빙 돌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도 이루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그 내용 자체가 네. 주제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 이 영화는 캐롤은 잘 되잖아 결국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부분 오히려 퀴어이기 때문에 덮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음. 이 시대 상황과
캐롤이 단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들킨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캐롤은 이 모든 과정이 약간은 좀 뭐랄까 지긋지긋한데 나도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할 수 안 하고 싶은데 빠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빠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관계를 행해야 되는. 그리고 이 영화 원작이 소설책이거든요.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사람이 태양의 가득히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 모두가 본 영화의 원작이에요. 리플리. 리플리의 원작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플리도 역시 내가 내 진짜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영화잖아요. 그죠? 근데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도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레즈비언인 걸 숨기고 살았단 말이죠. 이름도 가명이잖아. 그 가명으로 평생 살았어 60년에. 나중에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저 알프레드 히치콕이 갖다가 영화한 영화 소설도 있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가 나 까먹었냐. 이 영화 속에서도 그래서 캐롤이 포기할 그 당시 것도 있잖아. 시대상의 배경. 캐롤이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야 됐기 때문에 캐롤도 아마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리고 이 루니마라를 이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 루니마라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이성애자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바꾸면 대단히 부자연스럽겠죠. 근데 캐롤의 그런 약간은 강압적인 태도는 대부분 이 두 사람이 동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 영화를 그닥 완전 좋아하진 않지만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관객으로서 그런 편견도 있는 것 같아. 퀴어 영화라면 뭔가 좀 더 동등한 입장에서의 연애 관계를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야. 편견. 퀴어 영화라면 그렇게 좀 동등한 관계를 보여줘야지라는 약간 선입견도 있어서 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여기서 케이트 블란쳇이 하는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나 집 생겼는데 같이 살래? 근데 몇 개월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저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배우들 연기나 그런 거에서 다 디테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케이트 블란쳇이 굉장히 많이 참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테레즈는 되게 많이 성장했어. 그래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자기 어떤 성장한 모습을 의상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잖아요. 되게 많이 달라졌단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선택권은 저는 테레즈가 쥐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불편했던 게 좀 불편했던 게 미안해요 내가 프로 불편화가 됐는데 그 성장이 그런 식으로만 보여줬어야 되나? 좋은 직장 얻고 옷이 고급스러워진 걸로 표현했어야 됐나? 그리고 그 사진기를 케이트 블란쳇이 선물한 거잖아요. 그쵸. 네. 어떤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자꾸 불편하더라고 나는 왜 그래? 난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 근데 아니, 한 이게 가지 더 보태자면 엠장이 약간 강압적인 여자한테 트라우마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때리고 막 이씨. 근데 뭐야 나를 왜 네가 규정해? 김종인 씨 윤석열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다가 좆됐잖아. 안 되면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통사퇴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화를 풀어내는 그 과정 자체도 되게 캐롤 중심으로 많이 캐롤의 이혼 과정이라든지 양육권을 가지고 싸우는 과정 비중 자체도 캐롤한테 더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테레즈한테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주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니 말대로 물론 그런 장면들이 마지막에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 캐롤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결정도 캐롤이 하는 방향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 그 지점이 저도 좀 약간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뭐 감상법의 차이인 것 같고 그냥 네. 취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랑 정민이는 불쾌하게도 이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왜 신기한 게 불쾌해? 신기한 게 저는 이게 이름이 자꾸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이 그냥 아니라 캐롤이라고 해. 테레즈의 성장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그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을 때 케이트 블란쳇은 주연상 후보로 오르고 루니마라는 조연상 후보로 올라가서 이게 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네. 됐었대요. 그래서 이 두 여배우가 나오는 이 RT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봤더니 네. 루니마라가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훨씬 아니지만 더 많이 나왔다는 더 거예요. 많았다고요? 네. 근데 저도 정민현님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게 캐롤을 영화는 위주로 테레즈의 성장 영화인 것 같은데 네. 왜 케이트 블란쳇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지? 연기를 나는- 더 잘해서 그런가? 저는 그리고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테레즈의 성장 영화로 보지도 않았고 저는 캐롤이 중심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본 거는 그냥 뭐 꼭 누가 동등할 필요 없고 저는 만약에 정말 어떤
내가 나이가 어린 테레즈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감이 있었고 그 대부분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연인 관계에서 어. 완전히 동등한 경우 잘 맞아요. 없어요. 이렇게 시작하기 음. 그런 게 공감이 갔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약간 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힘의 관계 뭐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달라서 불편하다는 건데 저는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더 편협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여자들의 어떤 교류,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성의 관계로 보여줘서 일방적으로 헤어지고 이랬으면 남자들은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자들끼리 어떤 교류가 서로 되게 이해가 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뭐 저도 그냥 불편한 점 없이 저도 봤어요. 음. 늘 연애는 우열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누가 더 잃을 것이 많은가? 저는 캐롤이 잃을 게 훨씬 많다고 그치. 봤어요. 지금 이게 이 영화에서는 동성애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임. 영화를 보면 화학적 거세를 당해요. 이런 게 충분히 설명됐으면 캐롤이 잃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떨어질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남자였으면 화학적 거세가 당하는 거야. 이 시기에요 동성애를 했으면. 만약에 그 서부 미국 서부였으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혀를 거세다가 렌즈. 아그 김민 씨가 물방울 떨어뜨린 그 마신 거야 뭐야? 형 사퇴했어요. 혀를 거세당했나 봐요. 아 그래서 캐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잃을 게 많았습니다. 50년대 미국 서부였으면 총 맞아 죽었어요.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카일 챈들러라는 받아주는 남자가 아니었으면 바로 나가서 이제 저작거리에 이 여자 부정한 여자다 레즈비언이다라고 욕하고 떠들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롤은 뭔가 잃을 게 많았고 저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으면 제 인생까지 망치거든. 이미 나는 이혼된 게 결정이 됐어. 애도 못 만날 게 뻔해. 근데 쟤까지 엮어두면 얘 인생도 망가져. 그래 차갑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내 거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나타나고 당당한 모습도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아요. 왜냐면 가구점 바이어라고 했거든. 그쵸. 그건 엄청난 뛰어난 직업은 아니거든 사실은. 다시 그냥 평형점으로 돌아온 거거든. 근데 여기서 평형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만나는 거. 그리고 처음에 찾아갔을 때 어떤 남자가 오니까 그 자리 바로 비켜줘 또. 혹시나 또 얘 나 때문에 오해받아서 인생 망가질까 봐. 그래서 비켜주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날 찾아왔어. 그럼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이해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루니마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다 포기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포기한 거지. 루니 말하는 그 어떤 나를 드러내는 좀 차갑게 말하면 수단에 불과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루니 마라랑 연락이 안 됐으면 캐롤은 또 다른 여자 찾았을 거예요. 그건 맞는데 나는 그것 역시도 그냥 현실하고 비슷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냥 맞아 어떻게 현실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건 인정인데 모르겠어. 내가 이 영화에 기대하는 거는 그렇지 않았나 이게 봐. 약간 캐롤이 약간 뭐랄까요? 이게 너무나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고 맞아. 약간 압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찬양에 가깝게 음. 거의 숭배에 가깝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근데 좋더라고요. 약간 차가운 제3자가 보기엔 뭐 이게 그 정도까지 할 영화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얘기도 별게 없어. 그냥 막 서로 존내 쳐다봐 막 이렇게 시선 존내 보여줘.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내가 롤러코스터식으로 설명했잖아. 내용은 단순해요. 캐롤이 테레즈를 봐요. 어. 위아래로 훑어요. 뭐 장갑 이런- 놓고 그 장면 왔어. 근데 되게 압도적. 둘이 처음 식당에 앉아가지고 담배 고나고 담배 피면서 처음 마주하고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 거긴 정말 숨멋 관능적이지. 진짜로 정말 그 각자 매력이 출중한 자강두천 매력 남녀가 만나가지고 썸 타는 장면인 것 마냥 숨멋이었어. 그 장면. 저는 약간 화양연화와 함께 2대 식사 씬이라고 봅니다. 영화 속에 관능적인 식사 씬 두 개 그리고 뽑으라면 이미 테레즈는 메뉴판 눈에 안 들어오고 몰라. 어. 그래서 몰라 잘 몰라. 좀 보는 척하다가 같은 걸로 걸로.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 담배 물었는데 막 손 거의 보이진 않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손 떨어 막 맞아. 거의 어. 손 차가웠을 거예요.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 막. 그런 걸 너무나 섬세하게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같이 공명했던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영화가 되는 거야. 근데 나랑 약간 좁아서 안 맞는다 싶으면 아니 뭐 이게 뭐 러브 스토리 뭐 예쁜 건 알겠는데 뭐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막 몰고 빨려오는가 싶었어요. 근데 몇 번 보다 보니까 그 둘이 같이 드라이버 가다가 터널 끝에 빛 나오는 장면 있잖아. 그거 보고 뻑갔어. 이게 16mm로 찍었거든요. 16mm 필름 잘 안 써요. 약간 그 거친 질감 같은 게 네. 살아나는. 네. 근데 거기서 그 빛을 쓰는 방식을 딱 보고
그래 인정한다 이 정도. 그건 아마 60년대 미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더 그런 그 필름을 썼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이렇게 반사되는 장면이 되게 네. 의식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캐롤은 그 반사되는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까? 나로 살까? 이렇게 살까? 나로 살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캐롤이 등장하는 장면은 반사광으로 캐롤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나 섬세하게 잘 짜낸 영화인 건 맞아요. 영상미가 뛰어나고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영상 퀄리티에 비해서 스토리는 조금 아쉬웠다. 뭐 요 정도지. 이게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건 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좋은 뭐 영화는 스토리와 맞죠. 사건이 단촐해서 그렇지 사실 이것도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감정을 따라가는 영화여가지고 화양연화랑 비슷해 어. 여러모로. 감정을 따라가면서 감상하는 영화라는 건 알겠는데 그 감정이 내가 다 따라가지 못했나 봐. 한 번 더 약간- 봐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네. 아니 그리고 그 어려움이 사실 이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겠다는 마음 그 어려움은 공감이 됐는데 제가 본인이 동성애자여가지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면은 그렇게 묘사가 되지 않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어.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놀랍게도 애비 대사 한마디로 저는 딱 와닿거든요. 애비가 하지가 막 문 두들기면 찾아왔을 때 여기 네. 없다고 할 때 10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너는 10년 동안 걔가 너 중심으로 돌게만 어. 살게 했다고. 근데 네. 그 대사 하나가 너무 딱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부부가 이혼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거잖아. 근데 나 근데- 오늘은 진짜 연장님이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아니 너무 웃긴 게 전 서다나님이 뭐 말씀하실 때마다 여기서 턱턱 걸리는 게 너무 통쾌해 오늘. 감기도 나은 것 같아 지금. 아, 약발 어. 짱이네. 감기가 싹 나서 두통이 내가 좀 심했었거든요. 2부 시작하기 1부 때부터 해가지고. 약을 먹어서 나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약발인지 손발인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캐롤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번에 두 번째 봤을 때 테레즈를 중심으로 봤더니 테레즈의 성장 영화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테레즈는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만 이걸 업으로 삼을 만큼 뭔가 자신감도 없고 어떤 네. 거를 결정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거에 비슷해 캐롤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항상 그 이혼녀고 자기가 이제 이런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부터 그렇고 거침없잖아요. 네, 거침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테레즈가 느끼기에. 그래서 테레즈랑 캐롤이 같이 이제 여행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테레즈가 영향을 크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맞아요. 그 카메라나 이런 것도 선물해줬잖아요. 캐롤은. 그러니까 캐롤은 알아봐준 거잖아요. 아, 테레즈를. 선물 줄 때 약간- 개풀렸다. 다리를 쓱 밀어주는 거 그거. 근데 또 야. 짜증나는 게 테레즈가 또 무릎 꿇고 그 여러 가지 그 굽신굽신 장면 불편했다니까 나는. 그런 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테레즈를 중심으로 보니까 캐롤이 캐릭터가 너무 좀 나 이기적이고 그거- 싸가지 없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은 다리를 쓱 밀어주니까 무릎 꿇고 그 선물을 끄네.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어. 자기를 레즈비언이지만 적당한 수준의 여성 혐오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정체성을 썩 마뜩찮아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캐롤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좀 권위적인데 이런 태도는 아마도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원래 좀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 의도된 연출이거든. 그걸 발로 쓱 밀어주고 맞아요. 무릎을 꿇고 선물을 꺼낸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아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으로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테레즈한테 매력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나는 캐롤만 되게 매력을 느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캐롤이 이렇게 너무 강압적이고 테레즈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이렇게 나뉠 근데 것 같아요. 테레즈의 저는 성감정도 맞아 분명히. 근데 비단 이 캐롤의 강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캐롤은 되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되게 영악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특히 전 남편을 어떻게 다룰지 너무 잘 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강렬하게 받았고, 근데 그런 족밥한테 계속 당하잖아. 그게 얼마짜리? 근데 그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은 계속 막 짜증과 화가 계속 쌓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냥 그런 태도들이 제가 이게 테레즈한테 감정이입해서 보면은 존나 짜증나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테레즈가 알 바는 아니거든 사실. 맞아. 그건 근데 우리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다 보이는 거지만 테레즈는 나 너무 사랑하는데 그 그 사람- 짜증을 다 테레즈가 어. 받고 있으니까. 맞아. 테레즈가 그렇게 무릎 꿇어서 받는 건 나는 맞아. 첫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막 오버하게 되거든.
처음 그치. 사랑에 빠진 여자한테는 막 말도 안 되는 편지 써서 주고 막 맞아. 할 줄도 모르는 막 십자수 뜨고 앉았고 막 이러잖아. 김밥 싸고 막 이런. 어. 각자의 경험이야. 그거 다 김밥 싸고 오랜만이다 진짜. 그거 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날 이만큼 사랑해주겠지 음. 라는 걸 아직 모르니까 그게 안 먹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는 행동이잖아. 나는 테레즈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마지막에 테레즈가 동성 다른 연인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캐롤 앞에 그렇게 나타나서 캐롤이 그 둘을 인정해주는 네. 모습이었으면 정말 더 좋은 영화였어. 저도 그 생각이. 그럼 제목이 어. 캐롤이 안 되지 그러면. 퍼킹 캐롤이죠. 캐롤 연맹인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어. 캐롤 fuck you.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약간 테레즈가 이제 다시 찾아가가지고 딱 둘이 이렇게 시선을 딱 마주 볼 때 테레즈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안에서 겉으로는 이제 좀 어리고 여태까지 좀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었고 의뢰 네.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좀 순수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자기의 정확한 어떤 욕망을 본 거야. 안 거야. 그래가지고 욕망이 막 이글이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캐롤은 이미 그 시기는 지났어. 그쵸, 지났어. 지났지. 그래서 캐롤이 테레즈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은 뭔가 다 이제 이해한다. 다 알아. 음, 네가 이해한다. 어떤 마음인지 알아. 나도 근- 그런 시기가 있었다. 있었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캐롤도 그 뒤에 설레. 음. 그런 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마지막 장면 눈빛이 너무 좋았거든요. 음. 둘이 주고받는 근데 계속해서 그 현실 연애의 그 공감대 부분을 이제 건드려서 동성 연인으로 묘사될 뿐이지 일반적인 연인들이 갖는 그 안에서의 권력 관계가 이 영화 속에도 나온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현실을 따라갔으면 그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야. 보통 그렇잖아. 한 명은 첫사랑이고 한 명은 그쵸. 이렇게 여러 사랑 많이 해보고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보통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 일반적이면은 저기 음. 콜미바이 유어네임처럼 되지. 그치. 그게 자연스럽지. 그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또 그건 시대가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애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동성애일지 아닌지 판가름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테레즈도 나의 성향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데 이 사람 말고 다른 동성을 만나고 싶지만 이 시대상 다른 동성이 동성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이 발로 차는 거 저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나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는 그 어린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창석아 나 너 너무 사랑하는데 다음 달 출연료 발로 줘도 돼? 그럼요. 뭔 상관이요? 상관없어. 발로 줘도 입금만 되면 돼. 발로 올려줬으면 줘도 돼? 입금만은 그러니까 진짜로 그 동등한 동성의 또래였다면 편지를 써줬거나 그랬겠지. 근데 케이트 블란쳇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는 결혼도 했고 내가 극복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계속 주고 싶은 거지. 근데 자존심은 있고 이러니까 발로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약간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을 장면은 그거였어. 캐롤이 테레즈를 침대 방으로 앉혀놓고 야 누워. 아. 다음 날 아침에 야 일어나. 밥 먹을래? 이러는 게 약간 근데 나는 의도된 연출이라고. 그러니까 의도된 봤거든요. 연출인데 그 부분은 약간 나도 불편했거든. 음. 야, 이게 무슨 씨발 뭐 사육사야 뭐야 왜 이래 뭐 이랬는데 나중에 캐롤 입장에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테레즈는 너무 사랑하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렇죠. 캐롤이 막 찌르는데 테레즈는 그거 다 받아주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 그런 얘기라고 봐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라라랜드 아.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저는 아직도 안 봤어요. 근데 평가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영화가 너무 과하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한테 캐럴도 약간 그랬어요. 아. 명성에 비해서. 저도요. 네, 명성에 비해서 내가 아직 이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 내 단계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반대로 이게 어떤 영화인지 아예 모르고 캐롤 뭐야 넷플릭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스터가 두 여성이 이렇게 맞아요. 입맞춤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인데 진짜 이러고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뭐야 이러는데 진짜 갑자기 한 중반부부터 막 휘몰아치면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너무 좋았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집중도 안 하고 봤어요. 그냥 좀 지루한 영화인가 이렇게.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사전적인 이제 정보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상하게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좀 이 그런 캐롤이라는 영화죠. 영화가. 네. 그러니까 좋은 영화, 상 받은 영화고 좋은 영화고 영상미 뛰어난 영화고 알겠는데 이 영화를 막상 보려고 하면 좀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 테레즈라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계속 테레즈라는 캐릭터 자체가 저는 너무 바람처럼 맞아요. 답답하고 어. 막 면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캐릭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테레지가 그렇게 보여야 됐을 것 그쵸? 같아요. 어. 그리고 그냥 정말 눈이 잘 안 가고 공감이 가지 않는 캐릭터지만 한 가지 그 와중에 공감이 가는 건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 것 같다. 뭔가를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 나도 분명히 잊었지만 지금은 그렇죠.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기억 안 나? 나는 기억나는데 첫사랑 때 내가 얼마나 쪽팔린 짓을 많이 했는지. 나도 다 기억나요. 그런 굴욕의 역사들이 기억에 남아서 그 여자애는 똑같은 나를 실수를 반복하지 진짜 않아요. 족병신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근데 화난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걔도 쌍년이었어. 미안한데 지금의 너를 보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 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요? 그게 내 첫사랑이 마냥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만났던 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권력 관계나 힘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막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더 불편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 난 너무 당연하다고 캐롤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테레즈한테 뭘 뜯어내거나 그러진 않았잖아.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그냥 젊음을 뜯어갔잖아. 그냥 아주 편안하게 빨아가긴 생각했을 때 네. 아주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매력을 느끼는 지점 물론 동성이고 나랑 비슷한 애고 친구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내가 갖지 않은 걸 갖고 있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나보다 현명하거나 네. 능력이 있거나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잖아. 그쵸. 그런 걸로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럽던데. 나는.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웠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봐서 그런지도 몰라. 나 이거 옛날에 이거 GV 하느라고 억지로 난 솔직히 이런 영화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끝. 이런 영화 난 안 봐요. 그게 뭐야 씨발. 다음 주에 그런 영화 한번 합시다. 좋아요. 야, 많이 했잖아. 존나 많이 했잖아. 야 솔직히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보다 멜로 영화 더 많이 하지 않았어? 아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멜로를 많이 하진 않았어. 그러면은 다음 이번 달을 거의 없다 고통 주간으로 새콤달콤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정말 나 그 영화 너무 좋았는데. 정말요? 새콤달콤 영화 이름이 넷플릭스에서 한 넷플릭스 거? 영화. 사서 쳐먹어 새콤달콤은. 아 진짜 그거 좋으셨어요? 저 좋았어요. 정말요?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문선이 나는 충격 먹었어. 돈존부터 시작해서 성숙된 자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문선 언니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계기로 확 성숙했잖아. 아니지 성숙된 자아. 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게 있는 거 동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성숙된 자아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아 동경. 동경만 하지 말고 대볼 생각을 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동경하는 아까 내가 거야. 갖고 있지 않은 걸 동경한다 야 그랬잖아. 그게 됐으면 이미 성숙했겠지. 그러니까 가져보라고 좀 어쨌든 동경만 하지 말고. 야 그건 너한테 야 강동원처럼 생겨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안 되는 거구나.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아니, 비유 무슨 일? 아니 얼굴보다 둘 다 죽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간은 상 문선이가 먼저 죽었어. 그럼 됐어. 그래서 일단 보면 한 세 번쯤 보게 되면은 이게 나는 내 안에 그런 기억들을 꺼내놓기가 싫어요. 내가 테레즈 같았던 기억, 네네. 또 내가 캐롤 같았던 기억 있을 거 아니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잖아. 그런 기억을 굳이 꺼내서 음. 또 기억해내기가 싫어. 그 뭐 성숙한 인간 되는 거 물론 좋지.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재밌는 영화를 보는 인간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영화가 진짜 좋았던 걸 발견했어요. 영화 뭐죠? 보면서. 뭔데? 음악입니다. 음악은 진짜 좋았어. 음악은 뭐 반론의 여지가 음악 없죠. 좋지. 네. 그러면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래. 한번 그 케이트 블란쳇도 대보고 캐롤도 대보고 테레즈도 대봤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선거권 피선거권을 나누니까 족밥이 되는 게 싫습니까? 내가 피족밥이 되는 게 싫습니까? 캐롤이 되는 게 낫지. 그래도 갑질하는 게 똑같지 그럼 않나요? 당연하지. 갑질하는 게 낫. 내 안에 괴로움을 이겨내는 게 낫지. 누가 날 괴롭게 하는 건 싫어 이제. 근데 뭐 그런 연애 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연애하고 싶나 뭐야. 보다. 야, 연애는 누구나 늘 하고 싶지. 씁쓸하구만 씨발. 그래요.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네요. 담배를 피운 거냐 씹어 먹은 거냐 왜 이렇게 씁쓸하냐. 아니 다 사랑이야. 다 사랑인데 네. 그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잖아. 그렇죠. 삶을 공유하면서 동반자적 사랑이 있고 설레임이 가득 넘치는 초창기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충분히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서로의 단점을 보호해주는 완벽한 보완제적인 사랑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사랑이 있는데 그중 하나밖에 하나 많아봐야 2개 정도 가져간다고 보거든.
한 사람과만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늘 다른 형태의 사랑을 꿈꾸지 누구나 다. 그건 정민여도 마찬가지고 뭐 거업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창석도 그렇고 다 똑같지 않나 그거는? 그렇죠. 이게 창석이는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사람 할 수도 있지. 저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죠. 아 아직. 부럽다. 저는 매우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죠. 진심이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겠다. 얘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얘도 잘 얽매이는 스타일이라. 쉽지 않더라고요. 바로 인정해버리네. 아, 우는 거 아니야? 아, 우는 거 아니야? 쉽지 않아. 야 그래 나는 꺼내놓고 말이라도 하지 너는 말도 못하는구나. 아니 지금 하여튼 뭐든 쉽지 않아요. 눈이 엄청 촉촉해졌는데. 네. 아, 글썽. 요즘 부쩍 적응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지. 쉽지 않아. 가보지 않은 길은 늘 매력적이야. 근데 여기서 네. 테레즈 성장 영화라는 얘기는 처음엔 테레즈가 지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거든.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남자랑 억지로 남자는 계속 결혼하자 그러는데 테레즈는 걔네 집도 가기 싫은데 결혼하자 그러잖아. 근데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행복도 특별히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몰라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를 좀 유지하는 비단 여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그러고 너무나 주변에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더라고.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테레즈 같았어요. 전 주변에 저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히 이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썩 나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못 끊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호불호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캐롤을 만나고 난 그렇지 후에 캐롤은 그런 존재였던 네. 거야. 그 전에 남자친구의 친구가 키스하는 것도 놔두던 답답해 죽는 줄 테레즈였잖아. 알았습니다. 왜 너가 아니어서? 아니요. 그걸 보고 그냥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약간 이 정도로 끊어내는 여자 캐릭터니까 아니 하려면 확 하든가. 끝까지 가든가. 그게 아쉬웠구나. 답답했어요. 그게 아쉽다. 그게 아쉬웠어. 나는 그 전에 키스하러 다가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맞아요. 막지 않고. 막지 않고 근데 막 지금- 막든가. 지금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정신 차려보니까 식장 걸어가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자는 30살 넘어가면 더 좋은 상대 만나기 힘들다. 30살 넘어가기 전에 결혼해라. 사회적 편견들. 그런 것 때문에 어제도 나랑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침에 같이 출근하면서 붙잡고 올해는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딸한테? 했다는 거야. 36살 남자애야. 어. 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때부터 결혼이 지상과제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알던 형 중에 하나는 카톡 자기소개 글이 그거였어. 올해는 무조건 결혼한다. 어머. 이게 얼마나 무식한 본인이? 말이야. 본인이요? 그러니까 워낙에 부모님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씨발거 내가 그냥 해야겠다. 이제 오히려 내가 내가 왜 못났나? 왜 남들 다 하는 결혼을 못하지? 옆에서 본인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버린 거야. 근데 지금이라고 과연 우리가 여기 캐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또 나도 달라지고 나의 네. 마음도 달라지고. 그럼 물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인간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잖아. 지금은 참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김구라 씨 본인 얘기했으니까 아버지 정년퇴직 전에 축의금 받아야 된다고 결혼했다고. 그런 거 있죠. 맞아. 그때는 어쨌든 아버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내 라이프 사이클을 맞춘 거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은 내 라이프 사이클도 없고 누구의 라이프 사이클도 없고 가능한 사람만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더 빡세게진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맞추고 나와 상대가 맞는지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마주해야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돼버린 거지. 뭐 계속 힘든 것 같아. 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김구라 씨부터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발음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라이프 바뀌었을까.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맞는 때가 있고 안 맞는 때가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공무원 아들인 내 친구는 여자친구도 없는 상태에서 내후년 3월에 결혼한다라고 딱 찍었는데 그때 결혼했어. 아버지 정년 퇴임이 6월이었거든. 근데 그때 가더라고. 그것도 늦게 가신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퇴직하기 1년 전 적어도 2년 전에 결혼해야 된다라는 게 아, 그럼 너무 눈치 뭐냐면 보이니까. 네, 눈치도 보이고 1년 전이나 이제 어차피 관둘 사람인데 안 안 가도 간다라는 되지. 주변의 분위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자기의 인생 행복으로 여기고 산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나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이걸 행복으로 생각하기로 하자라고 결심한 결심의 결과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정준호 씨가 오열할 때 결국은 이 드라마는 정준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병원장 되라고 엄마가 얘기하거든. 근데 실패해 뭔가. 그래서 엄마 찾아가서 얘기해. 내가 엄마가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 가고 의사 되라고 해서 의사 되고 병원장 되라고 해서 내 인생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도 없었다. 엄마 시킨 대로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장한 배경입니다. 근데 음. 마냥 동정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나는 그 드라마에서 정준호도 병신이라고 생각해. 아 그 병신이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 새끼는 지가 병원장까지 됐으면서 엄마한테 싫어요 한 번을 못 한 거잖아. 그러니까 좀 우리도 정신적으로 테레즈처럼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지금 이 21세기 맞냐? 21세기? 그렇죠. 21세기죠. 21세기를 저런 것도 모르는데. 오늘 정말 2022년이니까 22세기 아니야? 아 그럼 내년에는 23세기야? 아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절반을 넘어가면은 그런 100년 건가? 기준이야. 100년. 아 과반. 투표하냐 씨발. 100년 너무 기준이야. 당황했어 너 지금. 기상캐스터 어떻게 한 거야? 그런 거 몰라도 돼. 그치. 의사께서 세기 얘기할 일이 뭐가 있어. 그치. 비 오는 거랑 세기랑 무슨 상관이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만 알면 돼. 세기는 바람의 세기만 알면 돼. 그렇죠. 비의 세기, 바람의 세기 뭐 100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중에 과연 내 인생의 진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환장하게 살아가는 건 누군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알고 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거를 비판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되게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사는 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아 없잖아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네.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난 솔직히 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건 맞아. 네.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김에 애 낳아야지. 뭐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회는 또 잘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혼하고 자기 싶은 주장을 사람도 한다고 있을 해서 거야.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내가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잘 알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사회는 용인하는 것인가. 그렇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그걸 용인 안 하거든. 우리나라처럼 한 번 자빠지면 날아가서 두 번 다시 재기불능의 상태가 돼버리는 나라 별로 없어. 내가 말했죠. 나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6천만 원 빚사였는데 그거 내가 대리운전하면서 다 까지 않았으면 나 지금까지 빚쟁이였을 걸. 6천을 대리운전을 깔려면 진짜 힘들었겠다. 돈을 안 썼어. 얼마나 갚았어요? 1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낮에 되게 회사에서 빨리 일하고 저거다. 밤엔 대리운전하고 일하고 대리운전하고. 그때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알아? 그 저기 공용 화장실에 가끔 가다 보면은 히타 바로 옆에 칸 있어. 네. 거기 들어가서 자고 그랬다니까. 야.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차비 들잖아. 택시비 들잖아.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3시간 자고 다시 회사 출근하고 이랬던 적도 있어. 아이고. 그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음. 나 지금까지 빚쟁일걸? M장은 내가 여기서 너 끌어와도 되냐 안 되냐? 돼? 돼? M장도 힘든 일이 있었잖아. 나도 많이 힘들었지. 어. 나도 이해해요. 그 라디에이터 옆에 있는 화장실 칸에서 토하면서 동영이 형 옆에 갔다 술 먹고 그리고 아침 방송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 빚도 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 그래. 빚 갚기 위해서 그래. 차라리 대리운전하면 몸이 더 건강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장소가. 술과 술과 얘기가- 폭언 당해봐야 합니다. 아니 이야기가 주치 폭력 안 당해봤으면 여기 대리운전도 있구나. 너 뒷자리에 앉은 아줌마한테 머리끄댕이 안 잡혀왔지? 어머. 차라리 나는 머리끄댕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 어쨌든 그런 게 있었지. 사업하다 한번 망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려. 우리나라는 특히 좀 심해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내 행복이나 내 기준을 세울 시간이 없는 거지. 이 기준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서로가 서로를 좀 놔줄 때도 됐어 이제. 자식들한테 결혼하는 소리 좀 그만하고. 뭐 결혼 꼭 했다고 뭐 자식 다 키운 겁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자식은 자식이지. 그냥 그 노무현 대통령 연설 중에도 있지만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튀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아주 옛날부터 그냥 국민 정서 속에 비겁한 교훈. 이 남들하고 크게 이 주류를 계속 남들이 사는 만큼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그 강박이 좀 있으시지. 근데 어르신들일수록 그런 게 좀 강하고 그래서 남들처럼 남들 결혼하는 나이에 결혼해서 남들 애 낳는 나이에 애 낳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거의 주입되어 있으신 거죠 어르신들은. 근데 또 근데 평범하게 거기서 살기가 벗어나면 그건 행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평범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빡센 일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뽕의 영화고 판타지 영화지만 그래서 저는 세월간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세월간이. 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전형적인 교훈을 주는 영화입니다. 물론 그 중간 춤추는 거 이런 거 몇 개 빼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민여 씨부터 해서 마지막 총평하고. 아 총평이요. 저는 아까 창석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갑이 될 거냐 아니면은 그 반대 상황이 될 거냐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다 갑을 선택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왜 이 영화가 불편했나를 내가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방송하는 도중에. 근데 그 심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갑이 아닌 위치에 서는 게 다시 돌아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 모습을 보는 게 계속 좀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영화 자체는 뭐 너무나 훌륭한 장면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게 그 사진기 살려고 이제 할 때 케이트 블란쳇이 거리에서 딱 그냥 뭐 이렇게 의상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막 네. 그 색감 그 빨간색 트리 나무 고를 때 사진 찍는 거. 아니 카메라 살 때. 네, 카메라 살 살 때? 때. 그걸 제가 전문적인 영화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캐롤의 얼굴을 비추다가 그 시선에 따라서 카메라를 보여주고 딱 그 카메라를 사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그런 모두 일련의 과정이 정말 감각적인 영화라고 느껴졌거든요. 왜 비웃어요? 아니 비우는 게 아니에요. 네. 딱히 영화적인 용어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아, 트래킹 그래요? 샷이에요. 따라가면서 찍은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런 장면이 제 잔상 속에 기억에 남고 색감에 대한 부분, 빛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좋았던 영화여서 점수는 9점 드리겠습니다. 점수 높네. 쌍구네요, 쌍구. 아까 네. 몇 점 줬죠? 아가씨? 10점. 아, 10분네요. 영화가 안 좋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음. 근데 그냥 불편한 지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아 정민여 나가 떨어집니다. 대세에 굴복합니다.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이준석 나가리 됐고요. 네. 자 윤석열 김종인 누구예요? 어떡합니까, 김종인? 어쩌면 김종인 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윤핵관 아니 손문선. 권선동인가요? 이거 아니 점수 예고제를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자, 장원영부터 갑시다. 좀 대세를 봐도 될까요? 그럼 제가 할게요. 잠깐까지. 제가 할게요. 저는 이 영화를 열심히 실드 치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평점 7점입니다. 왜요?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이 영화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그 영화 속의 관계 설정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변론을 한 거지 내 스타일이었다. 이 영화가 좋았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제 입장에서는 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대부분의 점수는 저는 사실은 루니마 문선이랑 나랑 성격 비슷하니까 성숙된 자에 대한 동경이 저도 있습니다. 매우 그래요? 있습니다. 오.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이 뭘 하든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저는 되게 올바른 길라잡이. 물론 이제 발로 차고 이런 걸 올바른 길라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여자가 차는 거 너 괜찮을 것 같은데? 선물 말고 날 직접 차줬으면 좋겠어.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의 저는 매력이 너무 뛰어났다. 맞아.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얘기하면서 안 나왔지만 도청하던 새끼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흰 색깔 속옷 입고 천천히 바지 입는데 얼마나 죽이고 싶던지. 아왜 총에 총알이 없어가지고. 빈총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쐈어야 돼, 맞아 한번. 맞아. 야, 쐈으면 캐롤은 끝장나는 거야. 아니 벽이라도 쐈어야 돼. 네, 뭐라도. 벽이라도 샀어. 너무 태연하게. 어. 내 평판도 있거든요. 이지랄하고 있더라고. 어디 싸대기라도 한대 날렸어야 돼. 진짜 날렸어야 돼. 이미 당신 남편한테 가고 있어요. 이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화는 뭐 괜찮게 봤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애매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엽다는 8점 드리고요. 넌 왜 갑자기 먼저 해? 어? 아니, 나 너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 아니, 싶어서. 두 분 마지막에 하는 걸로. 거엽다는 8점 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가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노래가 딱 들었을 때 이 노래는 내가 평생 들어도 빨아먹을 게 있겠다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1월이 되면 언제나 건진 로지스의 노엠버 램을 들고 뭐라 그랬어? 딜라일라 씨발. 딜라일라. 우리 12월 되면 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듣잖아요. 웸에. 그럼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다 듣잖아요. 평생을 보면서
어떤 탐미할 거리가 있겠다 싶은 맞아, 영화예요. 맞아. 근데 그거는 제 취향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음. 평생을 울고 먹을 탐미거리가 있는 영화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이트 블란쳇의 이 우아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한 7, 8점 먹고 들어가요. 충분히 맞아. 동의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점수를 깎는 점은 나는 1950년대 미국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굳이 그렇게 나한테 와서 바뀌지가 않았고요. 나 역시 나는 애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애를 포기해야 되는 과정. 글쎄 지금 나한테 망고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은 그것도 어렵겠다. 쉽지 않아. 쉽지 않지. 네. 어쨌든 그런 면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와서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가씨만큼의 뭔가 자극적인 맛도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평이한 영화거든. 배드 씨는 좀 평이했죠. 배드 씨는 좋았는데요. 난 나 그 평이하더라. 정도가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가면은 맞아. 더 거부감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유치해 루니마 탐닉하는 관계 묘사는 좀 아니지. 이 둘의 관계 있어. 저는 벗은 몸은 루니마라의 벗은 몸만 보여주는 게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케이트 블란쳇은 가렸죠. 네. 등만 나왔죠. 등 근육만. 왜냐하면 첫 섹스할 때 상대방 여자 몸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만 보이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한테. 그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래요? 난 거기서도 야 케이트 블란쳇 안 보여주대. 그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테네지만 보여주네. 네. 뭐 케이트 블란쳇이 노출하자 그랬으면 피할 배우는 아니에요. 그지? 근데 이유가 있어서 안 보여준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을 통틀어 정말 잘 만든 영화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화지만 이 점은 취향상 뺀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매겨보라 그러면 이 영화는 9.5점 내지는 10점이죠. 네 작가. 저도 7점입니다.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영화 옛날에 정말 많이 좋아하고 이런 영화들만 많이 봤었거든요. 제 취향의 영화인 거는 분명한데 취향이 바뀐 것 같아요. 취향이 바뀐 것 아가씨. 같고. 네. 아저씨 취향으로 바뀌었잖아. 점점 더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뭐 찾아보면서 정석영 작가가 무슨 JTBC 방송에 무슨 강연 프로그램 하면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석영 작가도 이제 방찬욱 감독이랑 작업을 많이 하면서 폭력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그 자녀가 물어봤대요. 엄마는 왜 이렇게 막 이런 피가 낭자한 이런 시나리오만 쓰냐라고 했더니 지금 거음님이 말씀하신 평이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세상이 사실 더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우리는 폭력적인 세상을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써야 돈이 되니까 쓰시는 거겠지. 저런다 또. 갑자기 얘기는 그 남의 했더니 갖다 똥을 뿌리냐. 내 말에 내가 또 뿌릴 수는 없잖아. 나도 그걸 뿌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야야 똥 벗기 챌린지 같은 거 보지 마. 내 말에 또 남이 뿌려주겠지. 네가 뿌려주잖아 내 말은. 그러네. 그런 얘기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 것도 있고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다양한 영화들을 보니 취향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옛날이라면 저 처음에 캐롤 봤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봤을 때는 캐롤의 태도나 이런 애티튜드들이 너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까지 거슬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또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달라질 거라고 다를 생각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들거든요. 근데 지금 딱 두 번째 본 지금은 7점이고 그때도 사실 똑같은 건 처음이나 두 번째나 명성에 비해선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저는 작가가 얘기했던 거랑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내가 이 영화를 감상하는데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조금 좀 불편하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운동에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남성들은 거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 사실 퀴어 영화라 해서 모두 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영화는 아닌데 나의 선입견이었을 수도 있어요. 보면서 과연 저기서 그 케이트 블란쳇이 하는 행동과 말들이 맨스플레인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럴 수 그게 있어. 단순히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면 괜찮은 거고 남성이면 맨스플레인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일단 반감이 확 들더라고. 너도 되게 많이 프로 불편러가 됐구나. 이거 뭐지? 야,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한 방에 보내버리네요.
형이 지금 아, 진지하게 너무 얘기했고 웃겨. 되게 아, 진짜 나중에 성문선할 때 들어가야 돼. 옛날에는 더 이런 거에 더 이렇게 좀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이 아. 민감해진 것 같아. 자기 채널이 생겼잖아. 자기 채널이 생겼잖아. 인정이야, 인정해. 어. 내가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적으로 나를 본 거지. 아, 내가 이런 거에 많이 불편해하는구나. 그거를 괜한 이 영화를 통해서 나의 불편함이 발현되는 거지. 엉뚱한 포인트에서. 그렇죠. 예전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랬지. 그지. 그게 자기 채널이 생기면 그래. 아 사람은. 그래? 그렇게 돼. 그래요? 그거 어떤 관계가 내 있어? 채널이 생기면 이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윤곽이 대부분 왁구가 대부분 보인단 말이야. 그 왁구라는 게 생긴 거 말고 얘 들어와서 무슨 얘기 하는지 보통 안단 말이야. 아, 성향이나 뭐 근데 이런 것들. 내가 얘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나는 구독자를 고를 수 없다. 구독자는 나를 고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구독자들이나 혹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한마디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말고.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항상 나는 이제 그렇지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완전히 의뢰 태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 난 의지를 어디서 격관- 절대 해명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지. 그거는 방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맞아요. 입장이지 사실. 그래서 내가 얘 채널에 와서 시원하게 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채널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까지도 사실 내가 감내해야 되는 그치. 부분이 있지. 예. 뭐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 나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선입견이었던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성애 사랑을 다루는 퀴어 영화에서는 뭔가 좀 더 평등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좀 모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었던 것 같고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6점 주려고 했는데 손문선이 좋아하는 영화라 4점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진짜 낮네. 손문선이 2점을 까먹었어. 나 때문에 이 점을 4롤 까먹다니. 4롤 갑니다. 4롤. 대단하네요. 4롤. 4롤. 아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쓰고 이 하루라. 4롤이군요. 자 하나가 형성이 됐어요 드디어. 4롤. 네. 그나마 이 팬이 많아가지고 3롤을 갈 거 4롤.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 정보 없이 봤다가 다 보고 나서 이제 찾아보고 아 이렇게 대단한 영화였어? 뭐 이렇게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뭐 앞에서 한 얘기들은 다 했으니까 이제 넘기고요. 영화에서 좋았던 거 얘기하지 않았던 거 하나는 네. 여성 연대였습니다. 그게 되게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예를 들면 연대는 사실 아가씨에서 더 잘 보여주지 않나? 근데 애비랑?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남편이 또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혼을 해서 그런가? 이게 남편이 이 여자를 사랑해. 똑같이 맞아요. 캐롤을 사랑해. 맞아요. 근데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막 지금 가야 돼. 막 밀어붙이고 너 이렇게 너 이혼하면 너 애 못 봐. 이런 방식밖에 안 되는 거야.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인데 여기서 애비의 방식을 보면은 애비는 예전에 친구였고 관계가 변해서 연인이 됐다가 지금 헤어진 사이지만 만약에 남녀 관계였으면 절대 해주지 못할 것들을 해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 네. 그런 연대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실제로 여자들이 그렇네요. 그런다기보다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테레즈까지 감싸주는. 그래서 여성들의 그런 연대가 너무 좋았고 최근이 아니라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올해 안에 본 영화 중에서 약간 평이하다고 했지만 저는 제 감정을 이렇게 휘몰아친 영화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0점입니다. 진짜 다르구나. 네. 진짜 마지막에 너무 휘몰아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연대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누나 여기 감정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여러분. 그 에비의 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격하게 공감해요. 저도요. 네.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 네. 게. 생각하지 연대라는 못했던 말이 부분이. 좀 그릇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같은 맞아요. 영화를 보고 네. 이렇게 맞아. 다른 지점에 대해서 좋은 좀 영화지. 깊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나라는 게 이거 지점에서 나온 김에 이건 안 잘라도 돼요. 그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네, 것 같아요.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저번 주에 굉장히 우리가 좋은 프로메테우스 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내가 원래 댓글 안 보잖아. 근데 엊그제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댓글을 봤어. 실수로. 왜냐면 이 채널 특히 거부형용 많거든. 안 봐, 나 아예 안 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방송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싫어.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거야. 그게 좋은 거. 근데 엊그저께 실수로 봤는데 네. 작가랑 얘 누구냐 임비케랑 임비케. 창석이랑 프로메테우스 별로 관심 없다 그랬다고 이 좀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 그래요? 아니 얘네들은 이렇게 나 안 봤어. 그래서 장중한 영화를 보면서 왜? 근데
관심 없을 수 있죠. 그럼. 네. 그럼. 어.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좀 다 같이 어. 듣는 걸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하고 사실 되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나도요. 네. 제 친구 나도 만나서 그랬어. 얘기했어요. 어. 제 친구한테 요즘에 MZ 세대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죽음은 무엇인가, 우주는 죽- 어떨까? 내세는 뭔가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오히려 현실적인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상대적인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진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에 공감을 했다. 되게 놀라웠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리프레시돼서 좋던데. 그 저도 그 토론 되게 좋았어요. 나도요. 지금 이 시대 대선의 어젠다도 다운 투 얼스입니다. 실사부시 실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화두예요. 갑자기 댓글 보고 사실 봤어. 씨발 존나. 야 씨발 낭만적인 것과 낭만적인 않은 걸 왜 너네 잣대로 구분해? 나도 봤어. 야 죽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낭만적인 거냐? 그거 너네 기준이잖아. 미안한데 그거 다 이면정이 너무 몰라서 그래. 그래 나 너무 중간에 멍청하다. 몰랐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맞아. 모르니까. 그건 맞아. 너무 모르니까 지금 같이 묶여가지고 다 무식쟁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또 우리 시청자분들 탓하지 말아줘. 그래서 아니, 프로메테우스와 근데- 오늘 이 영화는 진짜 서로 다른 얘기를 이렇게 맞아요. 저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니 프로메테우스도 전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딱 3대 3으로 세 명이 나뉠 수 있나? 또 그다음에 나이가 딱 친구 세력으로 맞물려가지고. 나눠가지고 맞아요. 젊은이와 진짜. 늙은이로 나뉘는 것 같아서 난 좀 불쾌했어. 나도 좀 그게 좀 불쾌했어. 그래서 나는. 억지로 나도 관심 없고 고민했어요. 묘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 아까 4점은 농담이었고요. 저도 7, 8점 당연히 줘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됐어요 4로. 2점은 소문선 때문에 깎인 건가요? 네. 4롤로 가요 그냥. 4로. 사로 거의 해봐. 한 토론하는데 좋은 영화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끝내 찝찝한 거야. 아 근데 거의 한 이런 스고이아로 마무리라면 나도 좀더 답변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끝났으면 딱 좋았는데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나는 쓰레기 된다. 엔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아, 저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 특집으로 바닥 매치 한번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짜게 줬던 점수 2개 골라 다시 오기 이런 거. 스고이아로. 뭐 이런 걸로. 베를린 이런 걸로. 어떻게 생각을 다시 보냐? 아니 사슴 뜯어먹는 영화도 있잖아요. 야 그거 좋아. 진짜 놀라워. 대충 방송 같이 하게 되면 보통 영화처럼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왜냐면 여기에 전혀 없어. 남 얘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서로 다 서로를 존나 가짜게 봐. 동화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의견 비슷하면 기분 나빠하는 영화 방송은 처음이야. 보통은 내 의견이랑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뻐해야 되거든. 좋은데 정민이 형 묻는다고 막 싫어하고 막. 많으면 좋아. 정민이하고 이면정 빼고. 왜? 나는 왜 뺐는데 갑자기? 너도 걔랑 묶이는 거 싫구나. 아니야, 난 좋아. 아 근데 아까 정민이 형가 가짜 아가씨가 가짜에 대한 영화 얘기한 거는 아주 핵심이었어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놀랐죠, 다들 제 실력에? 아니 실력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 그거 보고 놀랐다가 세기를 못 세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21세기. 못생 건 너였잖아. 너였잖아. 아니 나는 그냥 20세기 맞냐라고 물어본 거지. 제가 그렇게 캐롤과 테레즈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 캐롤을 또 보는 감상평이 나랑 굉장히 한 99% 동일하더만. 제가 근데 영화 그 취향이랑 제가 특히 약간 그때 매번 얘기하지만 과학이나 뭐 요런 쪽이 아닌 영화에는 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네. 나 스스로 아 이렇게 저게 존나 별로야. 저게 존나 별로야. 그냥 빼게 조회가 깊구나. 거기 깊지. 조회라기보다는 기회에 가까워요. 뒷발로 소 뒷발로 쥐잡듯이 뭐 하나씩 가끔 맞추는 거죠. 넘어가요. 그 점수 다 줬나요? 다 네. 줬고 다 줬지. 다음 주 돈 누금 하나 받고 갑니까 그러면? 네네. 합시다. 전 찬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블랙 코미디가 또 뭐가 있나?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돈 로거 어때? 그때 그 사람들을 또 다른 남사의 부장들하고는 또 결이 다르니까. 완전 다른 영화야. 또 오케이 좋다. 음. 남사의 부장들 돈 그때 그 누거. 사람들. 아니, 그때 그 그때 그 사람들.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그때 그 솔직히 사람들. 제가 더 바보다.
맞아 아니야. 맞아. 그 얘기 계속 같이 방송하는 거야. 서로 하나씩 깔볼 게 계속 나오거든. 그때 그 사람들 방금 결정 내려놓고서 바로 바꿔서 얘기했어. 남자 아니 그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 그 아, 다음 사람들. 너무 재밌겠다. 다음 주 재밌을 것 같아. 네. 새끼 주인공 누구야? 탕웨이. 씨발. 장치 나와줬어야지. 아 미안해. 아 웃겼어. 방송을 생각해줘. 아 미안해. 아 씨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